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ETF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심에 따라서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ETF 관련된 책이 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ETF가 왜 이렇게 많이 또 관심을 갖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ETF 시장도 새롭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주식 시장과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의 시대, ETF는 어떻게 세계 경제의 이 배관이 되었을까? 그래서 돈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구조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ETF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ETF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싸고 편한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견 조금, 그냥 단적으로만 봤을 때는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ETF는 일단 내가 개별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쳐진 그런 투자 상품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적으로만 봤을 때는 ETF가 싸고 편한 상품일 수 있어요. 물론 비싼 상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편한 거는 일견 맞긴 하다. 그렇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펴봤을 때 ETF는 이 세계 자본이 이동하는 표준 언어이자 금융 인프라가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표준 언어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ETF, 오늘은 주가보다 좀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ETF의 시대가 지금 엄연히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오늘 미국 시장을 봐보면 오늘 오를까 내릴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어디로 어떤 규칙으로 이동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 이 자본의 이동 구조가 좀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건 ETF가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ETF가 어떤 자본을 끼고 있냐, 그리고 어떤 산업군을 끼고 있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의 기본 단위가 ETF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 이동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보면 요즘에는 이 ETF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TF는 더 이상 저렴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표준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TF는 자본 이동을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 동기화해주는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기가 도시를 바꿨듯이 ETF는 자본이 흐르는 도시의 도로이자 배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끼고 있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끼고 있는 게 하나의 도로이자 배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ETF는 이미 세 개의 언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규모 차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미국 ETF의 AUM을 살펴보면은 13.5조 달러나 되고 연간 순유입이 1.49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 자산은 19.4조 달러. 그리고 테마 ETF의 연간 성장률은 49.6%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장률을 봐보면 웬만한 기업들 뺨치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건 유행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기본 포맷이 좀 전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가 세계 경제를 바꾸는 이 다섯 가지 채널이 있는데, 바로 자본 배분, 그리고 달러의 유동성, 달러 또 나오죠. 그리고 가격 동조화, 예. 그리고 금융의 안정성, 그리고 내러티브의 확산입니다. 사실 이 내러티브 확산 때문에 생기는 약간 이상한 ETF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를 공부를 할 때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본을 봐야 되고, 달러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채널부터 봐보면 자본 배분의 자동화인데요. 클릭 한 번으로 해외 투자가 가능한 거. 그래서
과거의 해외 투자는 결심이 좀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버튼이 좀 중요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핵심은 국가 섹터 그리고 테마 간 자본 이동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글로벌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웠는데 요즘엔 이 자본 이동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가 그냥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성장률이 자금 유입으로 즉시 번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또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채널입니다. ETF는 달러의 엔진이다. 그래서 리밸런싱 버튼 역할을 해주는데 ETF는 이제 전 세계 자산의 리밸런싱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위험 신호가 조금 높은 경우에는 달러를 흡수하고 위험 회피가 좀 높은 경우에는 달러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정치 이슈 시에 반응이 가속되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 딱 오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위험 선호 상황이 좀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 흡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널입니다. 동기화의 대가. 그래서 상관관계가 상승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ETF는 기업을 사기보다 바스켓을 맞춥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기업이 담긴 뭐 ETF, 30개의 기업이 담긴 ETF 그런 바스켓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같이 흔들린다는 거. 왜냐하면 기업이 흔들리면은 ETF도 흔들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바스켓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일어나는 그런 개별 기업의 충격이 글로벌 자산으로 즉시 전염된다는 거. 그래서 ETF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채널, 채권과 테마 ETF의 힘이 있는데 ETF는 위험을 없애지는 않아요. 대신 이동 경로를 바꾼다라는 거. 채권 ETF는 변동성의 진동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왔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진동을 좀 조절하면서 투자의 좀 안정성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 테마 ETF는 조금 불안정성이 있죠. 채권보다는 조금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전쟁, 인플레 확산의 장치다. 그래서 테마 ETF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거나 전쟁, 인플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요약해보면 세계를 읽는 ETF 좌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ETF가 조금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ETF의 티커, ETF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스파이라고 하고 VTI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시스템 전체를 반영하는 ETF 상품이고요. 그리고 QQQ는 QQQ 그 다음에 SOXX 그 다음에 XLK 이거는 기술 패권을 담당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TLT, GLD, UUP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의 방향, 그러니까 GLD 같은 경우에는 골드예요, 골드. 예, 금 관련된 ETF.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정하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 세계의 심리가 좀 불안정하다 하는 경우에 이 세 가지 ETF가 조금 많이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가 되는 세 가지 종류의 ETF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TF는 세계 경제가 어디에 힘을 싣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니 버핏 랩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시간의 보상이 ETF에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ETF는 투자 상품이기 전에 문명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기업이랑은 약간 다른 게 실적보다 규칙이 중요하고요. 뉴스보다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측보다 구조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명언은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
시간을 보상한다는 거. 그래서 좋은 ETF, 나한테 적절한 ETF, 그리고 지금 세계 시장에 적합한 ETF만 잘 골라도 시간이 저절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작정 ETF가 좋다, 안전하다 투자를 하기보다도 나한테 적합한, 나한테 적합한 유동성을 띠고 있는 그리고 나의 규칙에 적합한 것을 갖고 있는 ETF를 보시면서 투자 방향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시간과 함께 한다라는 걸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막 한 번에 10%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요. 막 한 번에 몇십 프로 떠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동성이나 이런 위험을 많이 감수할 준비가 됐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나의 성향과 적합한 ETF를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TF 얘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ETF가 어떻게 세계, 세계 경제에 그런 배관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피 랩이었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